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6월 2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우려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브로맨스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전해드리죠. 지난 목요일 펭수의 학교 가자 시즌3 고등학교 편 미공개 첫 번째 영상 공개되었습니다. 돌비와 펭수가 이들에 대한 댓글을 보고 소개해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펭수와 똘비를 응원해주고 있고요. 저희 키움증권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금요일에는 트렌드 코드 제 25번째 이야기 K 등산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등산을 많이 즐긴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목요일에 채널K 글로벌에서는 지난 5월 30일 진행했던 미국 주식 트렌드 인사이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맛보기 전해드렸고요. 본 내용은 더스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박명석의 K픽에서 아난티와 관련된 대북 경협 이슈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출연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쇼츠도 주말 동안에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어제 저녁에 트렌드 코드 쇼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등산하는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튜디오 키움 채널에서는 매일 저녁 5시에 연금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환급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주 초반에 전해드렸던 주간 전망에서 4개 AI가 그려준 이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롬프트는 무역 협상과 물가 지표가 지난주 추가 상승을 이끌 수 있을까? 여기에 애플의 WWDC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주요한 이슈다. 이걸 그림으로 좀 그려주세요 라고 했었는데요. 그록3는 자꾸 사람을 엄청 많이 그려줍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뒷 화면을 보시면 테슬라를 의미하는 듯한 전기자동차 모양새가 있고요. 이와 함께 물가지표나 어떤 무역 협상 등을 시각화한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제미나이도 그린 그림은 조금 더 역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와 애플 이야기가 보이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을 독수리와 용으로 표현해서 지난주에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내용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애플의 WWDC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 이벤트를 표현을 해줬고요. 챗GPT는 아주 명쾌하게 4가지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WWDC 2025,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 4가지 요인이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줬습니다. 주요 지수 정리하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1.32% 하락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나스닥이 0.63% 하락했고요. S&P 500이 0.39%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3주 만에 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82% 하락 전환했고요. 나스닥은 0.5%, S&P 500은 1.62%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은 1.49% 하락, 4주 만에 약세 전환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6% 가까이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은 0.6% 주간 기준으로 하락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 3%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1.47% 상승, 연간 기준으로는 2.66%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주간 썸네일로 살펴보는 증시 동향입니다. 일단 월요일에는 주간 전망으로 트럼프가
머스크를 이제 손절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트럼프 예산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물가 지표, 그리고 WWDC, 그리고 로보택시, 이 네 가지 요인이 증시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이렇게 그걸 어떻게 바뀔지 살펴봐야겠다 말씀드렸고요. 월요일 시장 결과 엔비디아는 좀 잠잠했고 AMD가 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AMD에 대한 좀 기대치가 조금 올라오는 양상을 나타냈죠. 주요 지수가 일단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다우는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1일차를 맞아서 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반도체 수출에 대한 완화를 기대하는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 흐름을 보였죠. 이와 함께 트럼프는 머스크에 대해서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계속 사용한다고 했고요. 화요일은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2일차를 맞아서 장 마감 이후에 양국 간에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테슬라가 특히 5.7%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트럼프가 조금씩 머스크에 대한 완화된 표현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특히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죠. 11일 수요일에는 약세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합의 완료로 일단 미중 간의 관세 이야기는 더 크게 언급하지 않지만 오히려 다른 쪽의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테슬라는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이날 상호관세가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은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조금씩 커지는 양상을 보였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주요 지표가 다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어떻게 보면 물가 지수가 안 올랐어, 좋아했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었고요. 이날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조금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역시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고용이 조금씩 계속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냈죠. 하지만 오라클이 좀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의 반등 흐름을 이끌어냈고 또 테슬라 역시 강세 흐름을 보인 것이 주가 지수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금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서 금요일은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하락했고요. 러셀 2000도 2% 가까이 급락세를 나타냈죠. 이러한 와중에 테슬라는 1.94%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예상치와 전후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 역시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경제 지표는 오히려 괜찮았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수요일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주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증시 및 섹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로 인해서 3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러셀 2000이 4주 만에 하락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다시 마이너스 전환을 했죠. 반면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주 중반에 S&P 500이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한 2% 정도 약한 모습을 보여서 거의 다 따라잡았거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 우려가 다시 커지는 양상이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이슈가 이러한 밸류에이션 문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합의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철강 관련 관세 인상을 다시 언급하면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다시 지속되고 있고요.
물가지표는 다소 둔화세를 나타냈고 지난주에 신규 상장 그리고 원자력 모멘텀은 계속 이어지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섹터의 경우 4개가 상승했는데요. 에너지가 5% 넘게 급등했고요. 헬스케어와 유틸리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금융시장의 우려가 좀 커졌고요. 2.6%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아마존과 월마트 등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절차에 대한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이 디지털 결제 플랫폼, 기존의 신용 결제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산업재가 1.6%, 필수소비재 1.14% 크게 하락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 9개 섹터가 상승 중입니다. 산업재가 8% 가까이 상승,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경기소비재가 6.7%대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와 실적 동향 살펴보면 지난주는 물가지표, 그리고 WWDC, 그리고 로보택시 이벤트가 주목을 끌었는데요. 물가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둔화세를 나타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 WWDC 많이 부족했다고 느껴집니다. AI와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었습니다. 별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는 오는 22일로 열흘 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 후반에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죠. 자, 그리고 실적 동향 살펴보면 S&P 500 3개 기업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 이후 전후로 주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오라클이 무려 24% 가까이 폭등했고요. 케이시스 제너럴 스토어즈가 14%가량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게임스탑, 깃랩, 스티치픽스, JM스머커, 어도비 등은 모두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서 전반적으로 가이던스 부진에 따른 주가 약세가 확인이 되었죠. 빅7 기준으로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조 5천억 달러대, 엔비디아가 3조 4천억 달러대 기록 중이고요. 애플이 3조 달러 하회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알파벳이 2조 달러 이상 시가총액 기록 중이고요. 메타 플랫폼스가 1.7천억 달러, 사우디 아람코가 1조 6천억 달러대 기록 중입니다. 브로드컴이 1조 1000억 달러대, TSMC와 버크셔 해서웨이, 테슬라가 1조 달러대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 중에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월마트, JP모건 체이스, 일라이릴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주간 기준 히트맵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붉은 빛을 많이 띠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헬스케어 섹터는 대형 제약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에너지 섹터의 초강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 주간 기준으로 테슬라는 10%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IT 섹터에서는 오라클이 호실적, 그리고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이스라엘, 이란 충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국방 관련 기업들의 주가 강세로 인해서 7%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상위 3개 종목 주간 기준입니다. 오라클이 23%대, APA가 13%대, 엘리버튼 역시 13%대 급등했는데요. 실적과 가이던스 호조와 함께 이스라엘 이란 충돌, 유가 급등세에 따른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하위 3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실적과 가이던스 부진 속에 식료품 업체인 제임스머커가 13%대 크게 하락했고요. LA 산불 관련 비용 우려가 불거지면서 퍼시픽 가스 앤 에너지 12%대 하락, 52주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더불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역시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로 항공, 여행, 레저 수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 속에 12%대 크게 하락했죠. 부문별 ETF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대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T가 3.22% 상승했습니다.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죠. IGE 4%대 상승했고요.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우라늄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URA 7.4%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전사 매매 동향,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반도체 3배 인버스 ETF SOXS가 6%가량 하락했고요. 그리고 신규로 아이온큐와 애플이 자리했는데요. 아이온큐 금요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죠. 3%대 하락.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은 13%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애플 WWDC에 대한 기대감과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고 봐야겠습니다. 3.66% 하락했지만 순매수 상위 3개 종목의 랭크가 되었네요.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 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자, 어느덧 6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권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이 좀 누그러지고 종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쉽지 않은 모습이네요. 어쨌든 기대를 조금 더 가져보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키움전사 여러분, 그럼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